봤을 때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랑 소프트웨어는 이틀만 회사에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틀 하시면 많이들 아시겠어요. 세계 전력 그룹 중에 5대 전력 그룹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고요. 주로 이제 보통 보면 전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인터그레이션 시스템을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는 회사로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원 같은 경우는 선전배경, 후전전, 이러한 계통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 본부, 그중에서도 대전과 후전전, 이제 ICBC, 혼합형 경영망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산전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의 규모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유럽에서 굉장히 187입니다. 모든 산업 다 통합회사예요. 모든 이제 산업 다 통합해서 187에 선정이 된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이제 분산 전환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되시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되셔야겠죠. 보통 분산 전환 하시면 어떠한 부분이죠? 하셔야 할까요? 보통 이러한 이제 분산 전환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대통령이 연결되면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평가를 하려고 하는 단락 전류의 뭐냐,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 전류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해서 이제 전압적 합성과 흔히 해서 이제 파워플로우 관련 분석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전력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시면 요즘 분산 전환이 보통 보시면 발전원 쪽 보시면 DC 계통이 있죠. 그래서 보통 DC 계통도 분석이 가능하셔야 하는데 때문에 DC 그리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고주파 당연히 인버터라든지 컨버터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고주파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하모닉 아날리시스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좀 진행하시고 마시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고효과적이죠. 특히나 이제 분산 전환을 연결해 되면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우는 게 이 분산 전환들이 보통 말단에 가 연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게 되면 마냥 전력 조류가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발전을 하면서 발전량이 커지면서 얘가 역방향 전력 조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조리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분산 전환 VAR 모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별로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계통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향성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 모듈들이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분산 전환들이 특징이 뭐가 또 있을까요? 분산 전환은 무언 그래야 되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에 따라서 S,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이 연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료 전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마이크로 그리드 쪽에 있는 좀 더 작은 것들이 이러한 이제 분산 전원 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얘네들 특성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발전량이나 조화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시계열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데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랑 이제 같은 안 되는데 롱텀 다이나믹, 스테디 스테이트 같은 이제 시간에 따른 분석이 되는 이러한 모듈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고장 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장 전류 같은 경우는 IT 유통기능들이 이용하셔도 되고요. 국미 기준이시면 IC 초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신 IC 같은 경우는 모델화돼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핀이에요. 그래서 보통 500kV까지는 정확히 계산이 되고 그 이상은 약간 미미한 약간 차이는 일어나지만 그래가지고 엄청 큰 차이로 달라지는 않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단락 고장 계산하시게 되면 삼상, 성간, 울산, 그러니까 기랍 계열이죠. 기랍 계열에 대한 부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첨도 가능하고 저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드랑 엑셀로 주로 나오시게 되고 방송 결정도 같은 경우는 GWG 파일, 헤드 파일이죠. 헤드 파일로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외에 이제 그 PDF 파일도 기반하는 가능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적어 보이는데 일단은 빅트 모듈이 가장 우선 전원을 구성을 해보려면 빅트 모드 필요해요. 배전 전 해석을 위한 모듈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보통 얘네들이 평행하는 평행. 삼상이 평행하지 않죠. 각 상마다 부하라든지 발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마다 전력 조절 분석을 해주셔야 해요. 불평형이라든지 아니면 비선형 전력 조절가 계산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이죠. 이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고화량의 할당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직렬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만약 직렬로 이렇게 단락이 일어나면 진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전부 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볼테이지 셋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 전원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이 볼테이지 셋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단락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단락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됩니다. 전압이 깨끗이 하락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볼테이지 셋업을 이용하시면요. 미리 세컨드 단위에서의 단락이 나타났을 때 전압이 떨어지는 를 PU값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U값에 따라서 흔히 얘기해서 이곳은 100% 정전이 된다. 이곳은 예, 뭐 어떠한 뭐 발전기라든지 그냥 기계적인 발전기는 버틸 수 있지만 인버터 제어 기반의 발전기는 버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평가를 할때 순간 반압 강화 분석 같은 그 모두 해주게 되거든요. 이거 분산전은 보통 개선은 이제 이런 거 평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전력 조류입니다. 전력 조류가 얼마큼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값들을 지금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 설정을 좀 해드리죠. 이거요. 그 부분에 따른 6천 레슨 그다음에 볼테이지 드랍, 메트로드, 스퍼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거는 한달 시계네 하우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해드립니다. 에 따라서 전압 밸런스가 맞는지 아니면 GPE가 얼마큼 부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기별로 전압 레벨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부하, 언밸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상별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이랑 그거는 이게 필수 분량을 연율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그에 따른 로스 값들이 나오는 것이 로스 값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점프 카보스터 같은 능력 같은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한 내용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사임에서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분산 전환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네. 이러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듈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듈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1시간짜리 진행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 및 운행 및 웨비너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 보네요. 이제 채팅창에 물어보는 다음 문장입니다.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튜토리얼 위주로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웹이나지만 2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좀 장시간 이용하는 웹이나 같은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DC 시스템도 있고, 런텀 플랜이 있고, 타운 시리즈 들어가 있으면, 런텀 다이나믹, 프리젠트 받아들이고, 튜토리얼이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뭐, 단락이라고, 디자인도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것도 잘 되어 있어요. 튜토리얼이. 그래서 그에 따른 가이드를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다른 팁을 내고, 이 중에서 금일은 분산 전환소죠. 일리안. 금일을 팔니까 여기서 금일할 거는 일단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되는 중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게 되면 DER 쪽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핵심 패키지 흔히 분산 전원 시스템이 연계가 되면 예, 이런 발전을 하게 되겠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사람들이 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없나 없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태양열이 많이 쬐어서 이러한 분산전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제 분산전원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역전력 보류가 일어남으로써 산업 황풍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전력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이제 보안 발전량이 넘어오게 되면 차단을 하게 되고 보안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분들은 맛있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서로 협의하에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배터리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지의 배터리에다가 저와 이쪽에 대한 부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발전기 돌아가는 부하는 적고 충전을 해놓고 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통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시스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제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36 킬로와트 발전량을 보이고요.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500kW의 발전량을 보이는 환경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부하 같은 경우는 300kV를 부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같은 경우도 150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발전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됐던 이제 이런 건데, 협력을 설립하게 될까요? 협력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1%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이론적인 사양 모습을 3판이죠. 3판에 보니까 원성을 타는 원성을 이용하고 있고, 발전량은 436.5kW네요. 그러나 파워 팩터가 100%가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500kW였는데 이거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전력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펜션 선택, 전력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이 값을 이용하면 어떤 전력적으로 분석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걸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판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풍력에 보시면 블레이드가 달려있죠. 그냥 컨트롤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 모델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는 대로 쭉 가는 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이렇게 빨간 선이랑 는 컷인, 컷아웃. 그래서 바람이 3mm 이하로 불면 풍력을 돌리지 않고 수율이 현재 이상 불면 또 발전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풍력으로만 발전을 하는 풍력 발전기라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발전기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그 발전기 컨트롤을 기계적인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터빈 발전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보통 제어를 하죠. 과번호라든지 아니면 스테릴라이즈인가 이러한 것들 제어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이러한 분산되는 거는 전부 다 인버터와 컨버터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 BC에서 AC로 변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제 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입력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저희 쌓이면은 할수 있으시고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아니면 또 AC 쪽에 이제 전력 그다음에 이제 유전력, 유전력에 대한 하겠죠. 근데 것도 있겠죠. 쪽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은 걸 입력을 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버터니까 컨트롤을 가능하셔야겠죠. 컨트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률 위주로 제어하는 게 있고, 그다음 볼트랑 R을 제어하는 방식이고, 와트랑 역률이랑 제어하는 방식이랑 바로 무효 전력이랑 이렇게 제어하는 거. 굉장히 많은 제어 방식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팅도 있는데요.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파워 팩터를 100% 해놓고 하면 유효 전력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아니고 역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 발전 시스템은 좀 위치라든지 이런 이름이 약간 헷갈리긴 한데 어떤 그냥 발전기의 인식에 따라서 이러한 설정을 알맞게 일으키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번에 다음번에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컨트롤 기능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기능은 유효전력 기준으로 되고, 그다음에 유효전력 기준으로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컨버터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안티 알카lin균 같은 그냥 핵인데요. 특히나 이런 분산 발전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제 부하가 작을 때 발전이 일어나면
한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거든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독립 개통이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이제 보시면 이제 약간 제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호수조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독립 시스템일 때 어떠한 이제 그 계통이 어떠한 현상을 겪고 있는지 뭐 이제 전력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효적인 무효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정전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엔 하진 못했다. 이번엔 하진 못하고 다음번에 한번 이 관료들을 해줄 텐데 그러한 기능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컨버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시는 그 컨버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어들이 있어요. 그 제어들을 사용하실 때 컨버터, 컨버터 지금 박스에 이제 특별이라는데 보통 원하시는 게 이쪽에 제어가 되는 글이 많이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최대 이 컨버터의 최대 버틸 수 있는 커런트 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이더라고요. HVRP라든지 LVRP라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일 겁니다. 고전압일 때 얼만큼 버텨라. 약간 이거는 1.2 PU일 때 0.16초는 버텨야 하고 이게 보시면 1. 그러니까 15%고 과부하 상태일 때는 2초를 버텨야 하고 12%일 때는 10초를 버텨야 하고 그리고 저전압의 경우도 제어가 이제 필요하시죠. 그 경우는 0.7 PU일 때는 0.5초를 버텨야 하고 그러니까 0.8 PU 약 20% 정도가 부족할 때는 전압이 2.5톤 버텨야 하고 12%가 부족할 때는 4% 버텨야 하고 이러한 컨버터라든지 인버터 제어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분산전에 대해서 가장 세부적으로 분석하시려면 이 제어가 없으시면 정확히 분석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는 오전에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주파수도 다 됩니다. 주파수도 굉장히 중요하시죠? 보통 주파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고압적 같은 경우는 60Hz에서 허용치가 다르죠. 그래서 고압일 경우는 0.1Hz가 상하 영상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저압 같은 경우도 0.3Hz 정도에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뭐 변화만 인정을 하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상한 방 좀 민감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개발하시려면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공통 단위는 당연히 시간 세대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어도 제가 파워 패턴은 이보다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모닉이라든지 공이 그때의 컨트롤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컨트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네요. 설명드리는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러한 시스템일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모델이 이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발전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 같은 경우도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만 게 컨버터에 대한 것들 여기가 태양광이 필요한 것 전부 다 가능하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액티브 쪽, 유어셀로 컨트롤 같은 경우는 디스볼 때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여기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출력이랑 별도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발표고 얘 같은 영상자나 커브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태양광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였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람이 불 때 발전이 일어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불증날 듯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풍력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분석이 일어나는 것을 할까요? 네, 롱텀 다이나믹 아나리시스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롱텀 다이나믹을 분석하시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당연히 로드 플로우, 전력도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도로 분석에 대해서 어떤 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실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상 평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하도 삼상이었고, 그리고 그다음 풍력이라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일단 삼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 밸런스를 이용하시고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좋은 네트워크로 분류하는 데 블루를 분류하든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CPU 위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Q 값을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좀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는 제어가 안 되죠. 그럼으로써 가장 좀 베이스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상태의 그러한 전력도로 분석을 했을 때는 보통 PQ나 이런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건 좀 따서는 PQ 방식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이 가진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전력조리 분석을 하시게 되면 발전기들의 발전 상태 그리고 부하들의 부하 사용하는 상태 타입 그다음에 뭐 그다음 컨트롤 같은 또 이렇게 쭉 흔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같은 이런 것도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컨트롤에 의해서 달라진 것도 조정하지 않았에 대해서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롱텀 다이나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할 것이냐 4시간 정도 하겠다. 그리고 스텝은 얼마큼 가질 것이냐 1800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터벌을 가져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토탈 48번의 분석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준은 어떤 것이냐 소스가 가장 메인 네트워크죠. 순으로 할 거고 커브 표현 방법입니다. 로드 커브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제너레이션 커브 모델 같은 거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 대학 세팅 방법이고요. 어떤 것을 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 분석을 안 했을 때 오버헤드 가공선, 가공선, 그다음에 그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 것이다. 쪽에서 키워드들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킬로와트 안, A상, 킬로와트 B상, 킬로와트 C상이라는 뜻이고, 킬로와트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A, B, C상과 토탈을 보게 되는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강으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노드라든지 아니면 부수 쪽 모선, 접촉 모선에 대해 계산하는 접촉 모선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게 성간 전압일 겁니다. 성간 전압을 보겠다. 시험으로 하겠다나. 그래서 리포트는 다음 같은 걸 보겠다.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보고서, 카페지에 대한 보고서, 하나에 대한 보고서를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차이는 일반적으로 전력들의 분석 같은 걸 하시게 되면요. 보고서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한 보고서들을 그냥 정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값이 나옵니다. 계산하게 되는 그 지점에 대한 고정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롱텀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투기 한계가 더해지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가 전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시계 축되는 흔히 얘기해서 2D가 3D가 되는 것처럼 워낙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보고서로 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기한 게 더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보고서를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분산 정원 전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로만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시계 축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PD 시스템과 출력에 대해서 총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발전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눠. 여기에서 보면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PV 거 파란색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PV 거 빨간색이죠. 이렇게 보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이 섞여있으니까 너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호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는 게 태양광이 발전을 했을 때 유효 전력과 유효 전력의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발전 수액으로 넣은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효 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점량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이 나타나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력 그 봤던 그 발전 수액이랑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게 인식되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약간 달라지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전만 했을 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각 라인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 좀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번, 1번의 4번쪽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 2-3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방금 보셨던 게 1-2 구간에 대한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좀 어디랑 비슷하신가요? 풍력이랑 비슷하나요? 위치랑 볼까요? 그렇죠? 풍력이랑 이어져 있는 라인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5, 6번이면 5, 6번인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유효 전력과 유효 전력이 다음과 같이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모양이 틀리죠. 여기는 그냥 태양광 때문에 이렇게 또 솟았다가 유효 전력이 이렇게 흐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흐르게 되었을까? 부하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보시면 들어오기 전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요. 부하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부하를 두 개를 거치는 이곳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번이네요. 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의 전력의 상태니까. 네, 보여준 바와 같이 이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그 태양광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처럼
부하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또 올라갔다가 부하가 또 배분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전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부하와 우선 저항 특징 나와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이러한 배터리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여기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발전은 똑같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겠죠? 크기엔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했던 거랑 약간의 이제 움직임 차이는 한데 이어전력의 움직임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어전력은. 다시. 이어전력에 대한 움직임은 똑같은데 이어전력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지금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스토리지를 쳤으니까 이쪽이 어떻게 바뀌었지? 안에 몇 번몇 번이었죠? 5, 6, 8, 4, 5번은 정말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배터리로 인해서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전보다 이러한 부분이 뾰족뾰족하고 이랬었는데 배터리는 더 많이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배터리가 컨트롤을 해주니까 다음과 같이 약간은 안정적인 상황에 놓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가 생겼습니다. 네. 배터리에 대해서 일단 예, 유효 전력에 대한 컨트롤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이제 배터리의 최대 파워는 200kW이거든요. 200kW의 배터리 나왔고요. 그리고 모니터 기준으로 한 파워의 사용 이게 시전 방전된 이랑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모니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배터리가 이제 이게 아마 그걸 순수하게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하는 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스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왼쪽에 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데 얘를 이제 총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배터리가 어떻게 제어를 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는 여기서 SOC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총 용량이죠. 그냥 그리고 보시면 배터리가 20% 이하로 그, 이제 방전이라고 할까? 충전 방전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방전은 20% 이하로 하지 말고 충전은 100%까지 해도 된다. 이러한 배터리 용량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배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태양광 쪽에 연결되어 있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충전량이 50%였습니다. 이렇게 50%였는데 이제 이 부하가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 이제 제공한 거죠. 그래서 방출을 한 건데, 방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적어졌다가,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부하도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다시 충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이제 더 없어지고, 발전기만 돌다 보니까 충전을 딱 해놨다가, 다시 부하가 많아지고, 발전 용량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사용을 해서 다시 원자리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여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군이 달려있던 거고요. 처음 충전 용량이 85%까지 충전되어 있던 배터리였어요. 얘 같은 경우도 부하가 많이 일어나니까 쭉 하다가 출력이 발전했지만 초기에 발전량이 작았었잖아요. 내가 쭉 하고 발전을 하고 했지만 부하가 많으니까 줄어들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충전이 됐습니다. 발전기에 있으면 풍력이 약간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충전을 하고 이때는 이제 태양과 똑같이 부하가 좀 작아졌었죠. 그래서 충전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까지 다 충전했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방출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충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통에 무조건 영향을 끼치게 돼요. 발전하면. 발전하면이 계통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맥스 바쁘니까 요즘이 가장 그간 좀 발전에 의한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부하가 커지니까 사용하기에 모서리 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롱텀 다이나믹 모듈을 이용하시면 그 발전이 일어났고 부하가 일어났고에 따른 이런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제가 드렸던 개통의 그런 각 지점, 이 접속 지점에 이제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조금 이해하셨죠? 그러한 용도로 이러한 원통 다이나믹 모듈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리포트도 나와 있어요. 최대 시간이랑 비슷한 타임, 그리고 차지 타임과 비슷한 차지 나오고, 시한 시간이 나오고, 최대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 좀 있어주시고요. 잠시만요. 한 1,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 전화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서머 리포트를 받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요. 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리포트는 여기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제 특정 그런 기기들에 대한 발전, 어느 정도 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최대, 최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어드너먼 비정상 상태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값들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그냥 보고서만 테스트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원통 다이나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좀 배터리, 배터리 시스템이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튜토리얼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거를 좀 해드릴까요? 일단 먼저 호스팅 캐pa시티 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까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튜토리얼 가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기반대 라이센스 보내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기반대 라이센스를 이용하시면 이거를 보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포스팅 캐패시티 RCA 모듈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게 저압 쪽에 대한 상가라든지나 부하들이 있는 이러한 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네트워크 처음 시작 지점인데도 아예 그런 게 없고 변압기 같은 게 변압기라든지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곳에서 프런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어져 있고 부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부하로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곳에서 총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표현되어 있고 아마 이게 네트워크 쪽에 잡으면 전압 정도만 나와 있어요. 전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래서 쪽에 용량이죠.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하세요. 굉장히 작은 용량을 가진 곳인데 이런 곳에 만약에 발전기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의 총 용량을 계산해야 하잖아요. 만약 흔히 얘기해서 이 지점에 발전기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하실 때 사용하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분산 전원 영향 평가 중에 보면 전 병망의 안정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히 얘기해서 이러한 분산 전원이 연계가 되었을 때에 대한 그냥 발전량을 미리 판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다음과 같은 설정판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어떠한 기준의 메소드를 사용하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이게 연계가 덕덕이 될 게 무엇이냐, 부하 타입이냐, 발전기 타입이냐. 그리고 얘가 이제 카페트 용량을 가지는데 최대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산정을 할 것이냐, 라고 5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플로에너스 같은 경우도 1kW 설정을 하고, 아니면 그보다 센 분께 설정하고, 이게 같은 경우는 플로에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파워 모델, 리어블록에 대한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어느 새 기준으로 바꿨으냐, 파워 팩터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액티브 파워도 그냥 고정시켜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볼트바와 와트에 따른 그 이제 변경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파워 모드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계산을 할 것이냐라는 파워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0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점이라는 기준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워 팩터가 100%가 아닌 확률도 있고 98%, 90%도 있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와 그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부하가 100%다 돌았을 때 상황이었죠. 부하가 100%일 때 아니면 미니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디폴트값인데 한 20% 들어갔고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 스펙 용량을 구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전력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락과 전력적으로 분석은 어느 계통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용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들을 이제 일반적인 제어 쪽이죠.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떤 값들에 대해서 수학을 하는 좀 부하가 있는 그 특정 부하는 빼고 하겠다. 부하 컨트롤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제외하고 하겠다.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무력 대통 상황에 대해서 그 설정하는 차이는 거죠. 이런 거를 더 정확히 설정을 하시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아웃풋으로 어떤 것들을 줄까라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계산 드리는 걸 전부 다 거듭내겠습니다. 최대 용량 비결 답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봅니다. 왜냐? 그 계산을 하는데 전력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용량 선정을 위해서 또 다른 메서드를 사용을 하죠. 이 사용하는 곳이 각 노드죠. 노드. 노드별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흔히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미래형 이제 대전 이제 그런 쪽에 예, 메터 시스템 같은 거, 미터링 시스템, ADMS 같은 시스템 같은 거 할 때 보통 부하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IC까지 세티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된 값대로 그 되게 발전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ADMS 시스템은 이러한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그 발전 용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ADMS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까지는 이 같은 경우는 표로 나타나게 돼요.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런 분산 전원에 대한 운영 계산을 할 때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검토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다 보니까 역전력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리버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따른 리버스가 있고 처음에 설정했었던 저희 그 바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세대 발전량이 있는 그 입력을 했었죠. 그다음에 변화량, 변화구, 그다음에 볼륨 리미트에 따른 5만 기준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할때 떨어집니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이제 작동력 같은 경우는 역으로 중요한 거에서 보통 이게 최대 발전량인데 얘를 따라서 가는 이유가 있는데 노드를 보도할까요? 시트 기준 같은 경우는 1538kW의 여유 발전 용량이 있다. 또 이런 지점 같은 경우도 한 발전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히 좀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발전 용량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점마다 어느 정도 발전을 어느 정도 부하를 소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예, 서비스도 되고 어디가 가장 뭐 이렇게 어떻게 발전이 될까? 크기 같은 경우 이런 예, 고객 크기, 부하 기준으로 발전 좀
되면 뭐 걸리는 데가 보통 보면 리버스 플로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C의 얘기는 이러한 분석을 위한 부분이라고 되고요. 그리고 볼수 있는 게 이렇게 후프로만 보니까 더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불편하다고 가지고 상태에서 콜라벤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정상 프로테이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요. 클리커 이거 같은 건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이해한 거라서 좋습니다. 일단 가정 요소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공량 626 이하 같은 경우는 노란 부분인데 26에서 1253 사이에서 초록색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가장 큰 용량을 가지는 것인데 없죠. 내가 아까도 봤을 때 1500 정도였잖아요. 이쪽 지역은 한 이 정도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작게 보셔서 그런데 쌓임의 정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망 부분으로 합니다. 현전 포함, 뭐 생선만 다 보시면 되겠지만 예전망 부분 해가지고 전지역을 부르시게 된 다음에 전지역을 부리셔놓고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그 발전 용량이 각 지역 위치별로 보이시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태양광 같은 식으로 이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맵, 그 방사교선도 맵을 보셔가지고 아 이 지역은 내년 한이 정도 역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정이 거의 자동화가 됩니다.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모듈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히팅사라든지 또 굉장히 좋은 모듈이다 라는 많이 소개하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고 전력적으로가 기본으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제가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나열이 되었는데요. 어, 요리 플로우 쪽이 예, 그리고 그 언밸런스 각상 언밸런스인 곳이 이러한 직선이 있더라. 그다음에 또 우아 우아들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는 곳이 없는데 이 지역만 약간 우아가 좀 몰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아 상태 모델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 언밸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각 상별 볼테이지 문제가 없고 뭐 레벨 8로 보더라도 60에서 105 사이로 들어와 있는 거는 전압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강화가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계산량들을 확인한 거는 또 이렇게 요플로만 보셔도 가요. 그리고 무효전력 레벨인데요. 무효전력 같은 거 아닌가. 무효전력이 지금 있는 곳의 양 이런 것들도 다 로드 플로우 모드만 있더라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복합적으로 하시려면 단락 계산과 로드 플로우 기반인 용통 다이나믹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정도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퍼레이션 캐패시티 하는 같은 이런 고급 모듈로 좀 더 객관화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까요? 좀더 어떠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말로 표현할까 좀 어렵네요. 좀더 이제 고급적을 위한 좀 기초 분석으로 이제 한 볼게 한번 이해한 모델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되나? 시간이 좀 넘었네요. 그러면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한 한 5분, 10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어요.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타나는지 이제 좀잘 나와요. ER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넣는 제가 되어 있는 게 분산 단원이라는 게 발전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부하들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지처 같이 생긴 게 뭔지 아실까요? 이 삼지처가 생긴 게 분산 부하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부하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개는 이렇게 선에 이런 케이블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케이블에 곳에 연계가 된 부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끝단에만 있는 부하가 있습니다. 끝단에만 있는 부하 타입이 있는데, 그다음에 분산 부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내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가 상에 그냥 매달려 이상의 지금 이렇게 단상에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분산 상황을. 네. 보시죠. 얘 같은 경우 기상은 그런데도 상했다. 이게 시상이에요. 연계가 되었죠. 이렇게 부하들이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이런 걸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값, 이평형 부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토리얼에 보면 이쪽 지역에 부정기가 달려있어요. 이게 뭐가 달려있냐면 이 지역에 분산을 하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발전기가 하나 달려있다. C입니다. 어떤 칼리 커플 제너레이션하고 되는 얘는 무엇일까? 얘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뭐 풍력 발전과 같은 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기본적인 발전기는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발전기에서 회전자가 이제 회전자를 회전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기인데 컨트롤이 컨트롤이 인버터 같은 분기식 제어인 거죠. 그러한 발전기를 EC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에 연계가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터인데 인버터가 이렇게 되어 인버터가 이렇게 인버터 제어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달렸을 때 이하 에이스로 해가지고 전력소를 하고 그다음에 부하 모델도 하고 스케일링 같은 세팅을 하였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발전기가 한 개 있었죠. 연계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시간에 발전기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반응이나 필수가 아마 이게 그 1개월 설정된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걸로 나오지 않는데요. 리포트를 보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 전환을 볼 때, 스케일링 팩터 같은 것도 꽤 있어요. 성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는 있는 심원 볼테이지가 그러니까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겠죠 ER이 꼭일 때는 이렇게 각 상별 이 지점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116.4, 104, 107.2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120도 기준이에요. ER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변화가 없는데요. 또 모니터링 했을 때 139번 여기였죠. 얘 같은 경우는 ER 이제 오프고 여기에 값을 봤는데 이쪽으로 같은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119V 정도를 요게 1번 쪽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생산 쪽이 1번이 여기거든요. 히드라가 바깥쪽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압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모드별로 전압이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다 확인합니다. ER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압이에요. 전압이 산율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각 노드별로 전부 다 어느 정도 볼테이지가 떨어진다. 하는 그에 따라서 아마 이게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가장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런 발전기 같은 거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보는 이것도 그리고 아마 플리커 현상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있을 텐데 ER이 연동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아마 상관없는데 지금 F3R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 같은 경우는 미니멈 펄스 그다음에 클리어렌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프리비런하고 해서 이제 음, 고장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87 암페어 1.8카 정도 나온 것을 1.4카 성간이 1.4카 성간 지압 1.6카 일선 지압값은 뭐 1.4카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되고요. 실제로 분산 전원이 연계가 되었을 때 고정감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여기도 아마 이 기준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 위주보다는 이곳에 있는 컬러별로 확인하는 게 훨씬 나은 네. 예를 이용해서 할까요? 때 이 DAR 관련으로 해가지고 볼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직접 컴퓨터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따로 이제 알아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DAR 분산전원 쪽 구조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전압에 따른 이제
각 노드별 전압 상황 말고도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도 이거는 다 이렇게 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 발전 양별 그 격조르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라든지 여거를 원래 그쪽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이쪽 스위치가 새로 설치하면서 그 설정이 다 저하고 지금 공부 상황입니다. 관련으로는 제가 또 다음번에도 한번 분산 정확하게 해서 해요.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어찌 보면 좀 그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이 풍력과 이제 이 태양광 같은 시스템에 연계가 되었을 때 배터리가 어떠한 영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그 제품의 소통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제 그 캐패시티 용량 모듈을 가지고 그냥 다 노드별 어느 정도 발전량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발전량을 가능하는 빈터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런 분산전환 쪽은 역조류입니다. 무조건. 리버스 파워플로우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임이 가장 분석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가 사임의 이쪽 불리한 모드 이용하시면 유용한 저희의 업무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잘하면 제가 또 분산전원 쪽으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이제 또 이러한 이제 정적 분석 쪽보다는 동적 분석 쪽으로 해서 롱텀 다이나믹이랑 좀 더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 위주로 해가지고 뭐 모델링 해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진행은 아마 한 다음 달 아니면 6월? 그러면 새로 저희 이러한 이제 사인 위한 모델을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얘기나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보다 이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 재미있었고 이정한 선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